바로 며칠 전에 팔았는데 웬일이야. 저는 뭐 이런 걸 전혀 모르죠. 어머 웬일이야. 근데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3일 연속 막 하한가 치고 그러더라고요. 예, 교수님이 그러고 보니까 말씀하신 그 직후에 그 일이 터졌어요. 예. 물론 우리가 구조적으로 지금 14개월 연속 무역 수지가 적자고요. 그다음에 3, 4월 경상 수지는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아마 3, 4월까지 적자였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4월은 좀 특별한 단위거든요. 예. 우리 기업들이 보통 12월 결산이기 때문에 배당을 3, 4월에 주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예를 들어서 27% 가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거의 46%, 7% 이런 정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이 외국인한테 그 배당을 주면은 그 배당을 우리나라에 그냥 맡겨놓은 게 아니라 그냥 빼놓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달러로 돈을 일단 지급을 하니까 그걸 또 이제 달러로 바꿔서 그렇죠. 원화로 이제 지급하면은 예. 밖으로 나갈 때 자기 나라로 갈 때 달러로 예.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4월 보면요. 경상수지가 적자든지 아니면 흑자폭이 많이 축소돼요. 오. 그래서 아마 4월에 배당금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예. 예, 환율이 그렇게 올랐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거는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5월부터는 저는 경상수지 흑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역 수지가 지난 4월에도 26억 달러 적자 났지만은 4월 보면은 수출도 감소했으면 무려 수입도 13%나 감소해버렸거든요. 많이 감소했네요. 예, 수입이 감소하니까 뭐 좋은 일은 아니죠.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축소될 겁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배당금은 다 빠져나갔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외 주식이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주식보다 더 많거든요. 예. 아마 5월부터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흑자일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5월부터는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서면서 아마 환율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달러 가치가 지난 4월에는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가 올랐던 이런 거 비정상적인 현상인데요. 5월부터는 정상화될 거라는 거죠. 아, 그럼 지금은 조금 비정상적인 거고 이 우리나라도 이 원화가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을 조금 있으면 벗어날 거다. 예, 조만간 저는 1,300원 밑으로 환율이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환율은 예측하기 힘든데요. 네. 이번에 같이 여행 간 기업도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환율 떨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회사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달러 팔아라. 어머. 근데 환율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근데 지금이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꽤 고점인 거는 맞으니까요. 지금 파는 게 크게 손해는 아니실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얼마까지 떨어질지는 뭐 잘 모르는데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모형으로 보면은 5월 말에는 거의 1,250원 정도까지 떨어지는 건 나와요. 적어도 그분이 크게 손해는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거보다 더 크게 오를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그렇죠. 떨어질 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죠. 더 높으니까요. 예. 교수님께서 아까 전에 지금 주식을 좀 많이 비중을 정리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올해 한 8월 정도가 되면 다시 한번 좀 시작해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때 이제 좀 포트폴리오 구성을 달리 가실 텐데 그 시기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식이나 종목이나 섹터 쪽이 어느 쪽이실까요? 예, 저는 경기 관련주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올해 들어서 전체 코스피보다는 전기전자업종이나 철강업종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올랐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다. 예, 그래서 그런 업종 좀 비중을 늘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예. 저는 작은 종목 모르니까 저는 주가 지수를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 거시경제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예. 전기전자라면 구체적으로 삼성전자하고 철강이면 포스코홀딩스
뭐 이런 거. 포스코홀딩스, 예. 삼성전자도 들어가나요? 그렇죠. 그런 이제 대형 기업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고 예, 철강 그쪽으로 좀 관심을 두고 계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 말에는 교수님께서 이제 채권 투자 쪽에 관심을 가져봐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채권 투자를 했잖아요. 저는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 이 돈을 약간 예금의 형태로 해서 내가 예금 대신해서 채권을 좀 사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잘 보유를 하고 있고요.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따박따박 이자가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채권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이나마 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좀 수혜를 입고 있는데 지금 또 채권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이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뭐 10년 국채수익이 작년 10월에가 4.6%에다가 최근에 3.2%까지 떨어졌는데요. 뭐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뭐 3.2에서 3.5% 사이. 뭐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근데 내년, 내후년, 뭐 3년 후를 보면은 지금도 저는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3년 후에 우리나라 10년 국채 수익률이 2% 안팎까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채권 사야 되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금리가 조금 오를 수가 있는데 또 채권을 살 수 있는 그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한국은행 자금순환 보니까 우리 가계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2.5%예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채권은 사실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채권 투자하면 너무 심심하죠. 가격 변동도 별로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채권은 물론 그 회사채는 좀 아직도 위험합니다만은 뭐 국채에 사놓으면은 뭐 만기까지 가지고 계시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 친구가 뭐 큰 그 대기업 그룹에 사장하다가 정년 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퇴직금이 꽤 많이 되더라고요. 대기업 뭐 사장하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그 돈 가지고 전부 그 국채를 사놨대요. 전부요? 그 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자산 배분도 안 하고 전부 국채를 사놨는데 정말 100% 안전 투자 하셨군요. 와. 그래서 너무 잘못한 거 아니냐. 잘하셨습니다. 이게 또 노후 걱정하지 자금이니까요. 마십시오. 노후 자금이니까. 그 부인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저 남편 제 친구인데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뭐 주식도 한 10% 이상 투자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 친구는 계속 그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친구라 뭐 5년, 10년 후에 가면은 저는 뭐 10년 국채 수익률이 다시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익을 계속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은 시세차익 낼 수. 장기 국채 투자하신 거죠? 장기. 20년, 30년짜리 샀대요. 정말요? 와. 지금 그러면은 그게 이자가 한 4% 정도 되겠네요. 아니죠. 지금 3.5% 안팎이에요. 3.5% 안팎. 지금 좀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그렇게 장기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또 확정 수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채권 투자는 일부는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연령에 맞춰서 좀 연세가 있으시다 그러면 그 비중을 좀 많이 채권 비중을 많이 가져가시고 좀 젊으시다 그러면 조금 적게 하시면서 유동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은 좀 뭐 10% 안팎 가지고 계셔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뭐 달러 가치가 지금 고점에서 한 10% 정도 떨어졌습니다만 저는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기 때문에 그 기간의 문제죠. 앞으로 2, 3년 지나면 달러 가치가 한 20% 정도는 더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통계를 분석하면 그 달러 가치가 1% 떨어지면 금값은 1% 이상 오르거든요. 근데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올랐다 떨어지고 조금 더 떨어질 겁니다. 이때 금 좀 사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국제결제은행에서 중요한 거 보고서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이거 유튜브에 아마 조만간 올라올 것 같은데 그 보고서 뭐 아티클, 긴 아티클은 아닌데 그건 논문 비슷한 게 실렸어요. 근데 과거에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원자재도 달러로 표시되니까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미 달러 가치하고 원자재 가격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버립니다. 달러 가격이 오르면 원자재 가격도 같이 오른다. 그러게요. 이게 좀 어색하네요. 왜냐면 달러 가격이 낮아지면 일종의 금도 원자재잖아요. 그러면 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는데 그랬는데 최근에 그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 그다음에 여러 원자재 가격 구체적으로 국제결제은행 그 논문 보니까 상관관계까지 분석했고 과거하고 이렇게 달라졌더라. 근데 왜 달라졌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2017년부터요. 미국이 가스 순수출국이 돼 버렸습니다. 원래는
순수입국이었죠. 그랬군요. 그 다음에 2019년부터는 원유도 미국이 순수출국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고 가스 가격이 오르면 미국이 순수출하니까 예. 미국이 돈을 벌게 되죠. 그럼 미국의 경상수지나 무역수지 적자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축소돼 버리고 미국 경상수지 무역수지 적자가 축소되면은 달러 가치가 오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최근에는 그 저 논문에 달러 가치하고 에너지 가격이 정의 상관관계가 있더라. 예. 이런 거 분석을 내놨습니다만은 예,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예. 흥미로운 보고서인데 이거 이제 김영익의 투자스쿨 거기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조만간 저도 예, 거기 한번 보시고요. 본방사수하겠습니다. 예, 거기다 이제 뭐 그 논문 요약해 놓고 그 논문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해놨더라고요. 예. 사실 논문은 그렇죠. 과거 분석하고 앞으로는 전망 안 합니다. 근데 제 전망까지 넣어놨는데요. 예, 제 전망은 앞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거나 침체에 빠지고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도 같이 움직인다면 같이 떨어질 같이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예. 그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예, 예.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놨습니다만 예. 하여튼 그 보고서 보고 야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졌구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언뜻 이게 미국의 패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 예. 그래서 뭐 미국이 원유도 순수출국이니까 예. 가스도 뭐 작년에 그 사우디가 미국이 좀 원유 좀 생산 늘리라고 그러니까 사우디가 거절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사우디가 원유 수출하면서 4분의 1이 중국으로 가는데 달러 대신 위안화로 받아버리겠다. 그렇게 협박하는데도 미국이 가만히 있거든요. 그 통계를 보고 야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이어서 사우디가 저렇게 해도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네. 우리 순수출국이다. 예, 우리 많다. 우리 많다. 예, 네, 그런 뜻이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 시장 상황을 좀 동향 잘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수님 요즘에도 외부 기업 강의 많이 가시잖아요. 예. 이제 얼마 후에 광주도 가신다면서요? 예, 뭐 서울도 많이 있고요. 예, 광주에서는 부산, 어떤 광주.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강주에서는 뭐 강주도 언론사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예. 뭐 다음 주도 가고 다다음 주도 가는데 예. 두 언론사에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CEO 과정을 만들었어요. 오, 광주 언론사들이- 분야 이제 예. 언론사들의 CEO요. 예, 강주 기업들의 예. 언론사에서 CEO 과정을 만들었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강주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근데 대구, 부산, 강주 중에서 제조업 비중이 어느 도시가 높은 줄 아세요? 잠깐만요. 대구, 부산은 일단 아니에요. 울산은 빼고 울산, 울산만 응. 빼고 대구, 부산, 대구? 강주. 대구도 아니에요. 광주네요. 강주가 제조업 비중이 더 예, 높습니다. 광주에 자동차도 있고 그 핸드폰 공장도 있고 예, 가전 공장도 있어요. 예, 여러 가 중소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주는 그 서비스업 도시다 그러는데요. 예, 제가 최근에 각 지역별로 제조업 비중을 쭉 구해 보니까 울산이 물론 가장 높고요. 예. 그 다음에 강주예요. 그렇군요. 예, 그 도시 중에서. 예. 그래서 그런 기업인들 모아놓고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예. 교수님 그렇게 강의 나가시면은 그 기업 주식 막 사오고 그러시잖아요. 예, 주로 기업체 대상 네. 강의 나가는데 요새 그 기업들 있죠. 8개 회사들. 예. 그 폭락한 기업들이요. 예. 예. 삼천리와 예, 2년 전에 그 기업, 그 8개 기업 중에서 하나가 강의를 갔었어요. 예. 근데 강의 갔더니 그 회장이 참 열심히 공부하시고, 예. 예, 그 다음에 회사 분위기도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많이는 안 왔지만 그 강의로 받은 만큼 그 회사에서 준 만큼 그 회사 예. 주식을 샀거든요. 예. 근데 그 뒤로 그 주가가 꾸준히 오르더라고요. 그게 주가가 16배가 올랐어요. 와, 강사료 곱하기 16배가 된 거네요. 우연히도 예. 저는 많이 올랐다고 주가 제가 최근에 좀 비중 많이 낮췄잖아요. 맞아. 그 전이었어요. 교수님께서 비중을 줄였다고 하신 게 그 네. 사건이 터지기 전이었어요. 예, 바로 며칠 전에 팔았는데 웬일이야. 저는 뭐 이런 걸 전혀 모르죠. 어머, 웬일이야. 근데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3일 연속 막 하한가 치고 그러더라고요. 예. 교수님이 그러고 보니까 말씀하신 그 직후에 그 일이 터졌어요. 예. 어머. 근데 저는 뭐 강의료를 받아가지고 뭐 강의료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예. 강의료 받은 만큼 샀으니까. 예. 근데 계속 올라요. 와, 그래도 몇 그건 천만 원 꾸준히 보셨겠는데요. 와, 이거 되게 오랜 기간 보유를 하셨네요. 예, 그래도. 오랜 기간 보유하다가 네. 그다가 주가 지수가 너무 올랐다. 아까 예. 그 제가 주가 지수 HP 필터라는데 한 10% 정도 2,570에서 그 무렵에 다 팔았거든요.
다른 거 팔면서 그냥 이것도 같이 팔았거든요. 근데 며칠 후에 그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어휴. 뭐 일부 그 대주들이 선행매매했다는데 저는 대주주도 아니고 몇백만 원 사신 거라. 몇백만 원 산 겁니다. 교수님께서 엄청난 자산가분들 되게 많이 만나오셨을 텐데 우리 구독자 주주님들께서 그런 자산가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점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 큰 부자들 보면요 시대 흐름을 잘 이용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시대에 당하지 말자 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려면 거시경제 흐름을 알아야 되죠. 예, 단순하게도 뭐 저 삼성전자 9만 원 갈 때 10만 전자 이야기 나왔는데 그때 선행지수는 꺾이기 시작했던 시점이었었습니다. 예. 근데 거시경제 흐름을 모르면은 삼성전자 굉장히 좋은 주식이죠. 애플 굉장히 좋은 주식이죠. 그런데 경기가 꺾이면은 그런 주식들도 같이 꺾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자들 보면은 그 시대의 흐름을 참 그 잘 아시는 분들이고요.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뭐 선행지수 뭐 이런 거는 뭐 어떻게 그런 분들이 그 아시겠어요? 근데 그 오랫동안 기업을 하면서 통찰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거시경제 흐름을 보는 통찰력 그런 눈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야 나는 이러이러한 느낌이 드는데 지금 경제 통계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예, 그걸 저한테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럴 것 같은 게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은 인플레이션을 체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표를 봐서 느끼는 게 아니라 예. 그걸 몸으로 느끼시기 예, 예. 때문에 예. 지표를 그러면서 여러 알아요. 가지 그 사이클을 봤으니까 예. 뭐 젊은 분들보다는 대부분 제가 만난 부자들은 뭐 60대, 70대 이런 분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뭐 그런 부자들도 좀 주식 투자를 잘못 투자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종목을 제가 보기에도 잘못 투자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서재영 대표 도움을 드릴 것 같아가지고 네. 서 대표를 모시고 그 부자하고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좀 민망했어요. 왜요? 서 대표가 그 부자를 보자마자 예. 그냥 혼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잠깐만. 서 대표님께서 아마 그 부자분보다 나이가 어리실 텐데. 훨씬 그렇죠? 어리죠. 예.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투자하려면 나 만나지 마세요 하면서 예. 그 서 대표 만나고 나서 그분 아마 수익률 좋은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은인을 예, 만나셨네. 은희를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최근에도 또 부자들이 가끔 만나자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또 서 대표 모시고 가가지고 이분들 좀 혼내드릴 거예요. 기꺼이 혼나야죠. 수익률을 높여주시는데. 예. 네, 오늘 정말 많은 말씀 해주셨고 전체적인 우리 경제 상황부터 저기 이웃나라, 먼 나라죠. 이웃나라는 아니고 미국 경제 상황도 이렇게 짚어주셨고 또 다양한 거시경제 지표를 통해서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점 그런 부분까지 좀 잘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기회를 어떻게 누릴 것인지 좀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